자, 첫 번째 87의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되게 낮았어요. 21%면 뭐 되게 낮은 편인 거야.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객관식 15개를 풀어볼게요. 자, 교재는 524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재무제표를 만들고 표기해야 될 책임은 담당자가 아니라 얘한테 있는 거지. 경영자가 하는 거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공정하게 표시하는 거고. 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가지고 표시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럼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세 번째,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체로 구분되죠. 그래서 잉여금이 어떻게 구성됐냐가 자본거래로만 아니면 손익거래로만 이렇게 구분되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하면 안 되지.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기능이 유사한 항목 그리고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답은 3번. 그래서 뭐 꼭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성격, 기능, 이 유사하면 현금, 무슨 예금, 현금이고 예금이긴 하지만 성격이 유사하니까 통합해서 보여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없다가 아니라 뭐 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조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원가를 알아야 손익에 넘기고 손익의 이익이 잉여금으로 가서 마지막에 BS가 되죠. 이게 순서네요. 답은 1번. 뭐 순서가 그냥 그대로 1번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냈지? 순서를 좀 뒤바뀌어 써야지. 그치? 이게 기본적인 순서고 전기 재무제표를 바꾸든 단기 재무제표를 완성하든 재무제표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으래.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데 사실은 실제 물량 흐름은 이 많은 물건 중에 먼저 입고한 걸 먼저 파는 형식이 실제 흐름인데 나중에 입고한 걸 먼저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고물상이 아니고는. 모래가 아니고는. 그렇죠? 대부분 1번은 완벽하게 좀 어폐가 좀 있죠. 틀린 설명은. 1번 같아요. 틀린 설명이니까. 선입은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다면 최근에 매입한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3번 물가가 100원이었는데 500원 됐어.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선입으로 적용하면 평균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가 적어지지. 평균은 두 개를 나눠서 평균을 내니까 300원이 되지만 선입은 얘를 먼저 파는 거니까 단가는 오르고 있지만 매출됐다고 예상하는 원가는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죠? 자, 총평균은 기초 거, 단기 매입한 거 다 더해서 한 번에 평균 내가지고 원가 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말재고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식이죠. 이 중에 틀린 설명은 1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건지를 대응하면 되죠. 자, 1번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 선입하고 후입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학습하실 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정하에 원가가 제일 낮고 그리고 이익이 제일 크게 계산되는 방식이 선입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굳이 평균을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하면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이 순서가 대부분 요렇고 대부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후입은 가장 이익이 적게 나오는 방식이지. 최근 매입 단가가 판매된 원가로 대응이 돼버리니까 요 순서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1, 2, 3, 4등 이렇게 순서도 잘 기억해 보시고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네, 4번부터 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역 중에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라고 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하래요. 우리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즉시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를 보자마자 얘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자체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개발비는 생산을 하기로 했고 그 생산에 들어가서 판매가 될 때 비용 처리하기 위한 건데 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게 꼭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무형자산이 되는 게 아니죠. 개발을 해도 이게 생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버리면 그것도 즉시 비용이었죠. 묶어서 경상 연구 개발비. 내가 뭔가 생산이 된다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항목들은 무형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원가 대체를 해요. 그래서 나에 보시면 생산 전이라는 말은 생산이 이제 된다는 뜻을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모형에 들어가는 설계나 제작 비용까지는 모두 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지문을 준 거니까. 세 번째,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샀대. 5억 주고 산 거야. 근데 그 5억을 개발비라고 인식할 수 없죠. 얘는 개발비가 아니라 무형자산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유형자산인 거지. 개발에 투입하는 건 그 이유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자체가 될 수 없고 개발에 들어가기 위한 이 기계장치 있죠. 연결되는 거네요.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대요. 근데 이 감가상각은 이 특정 개발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특별하게 제품의 원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인식하는 요건에 충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잡을 수도 있고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원가보다는 개발에 들어간 거니까 이것까지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체안에 대해서 탐색하거나 평가할 때 이 얘기는 이 내용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별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의 비용 처리가 될 뿐이지 탐색하거나 평가하는 건 연구의 일부예요. 연구의 일부. 그래서 이 중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될 수 없는 케이스는 세 가지를 묶어서 4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할 때 회계 처리를 대변 쪽에 액면가액만큼 인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해서 내가 발행한 주식수로 액면가액으로 인식하는 법정 자본금이었죠. 두 번째,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그게 자본이었던 거 맞죠? 자산 빼기 부채. 세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기 싫고 자본 계정에 만들려고 별도로 미실현 손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 계정의 누적액으로 인식했던 거죠. 이게 틀린 거지. 당기순이익에 반영시키지 않기 위한 자본 계정인 거지.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예를 들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뭐 예를 들면 감채적립금, 뭐 여러 가지 사업확장 적립금 다 적립하고도 남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만 나누면 뭐 틀린 설명 아니죠. 이 중에 틀린 설명은 3번. 미실현 손익은 자본 계정에 누적한다. 그 자본 계정에 누적하는 이름이 이거였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틀린 설명 3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